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재판의 의미는 법원이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즉 사법 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재판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가려내서 형벌을 주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재판의 종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형사재판입니다. 강도, 절도, 폭행 같이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를 가려내서 형벌을 가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만으로도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사재판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은 검사 그리고 피고인입니다. 검사는 범죄 사실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범죄 사실을 수사해서 저 사람이 범죄자다 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저 사람 범죄자니까 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늘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피고인은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6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6년의 징역형을 해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요구를 하는 사람이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돼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만 나오는 사람, 검사와 피고인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벽돌을 받았다. 돈을 줬는데 벽돌을 받았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죠. 이거를 고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이렇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정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라는 것을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해서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부르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살인죄로 몇 년을 구형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기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소는 대한민국에서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소라는 말이 나온다면 무조건 검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소를 하면 이제 변론,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난 범죄 안 저질렀다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조금 봐달라. 검사가 말한 징역에서 검사가 말한 그 형량에서 조금 더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오겠죠. 범죄 사실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요.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릴지 판결하는 것, 그래서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사재판인데요.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또는 법률관계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적 생활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분쟁이 발생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생각될 때 법원에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폭행을 했으니까 벌을 줘라 라는 게 형사재판이고요.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치료비를 가해자 쪽에서 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앞에 형사재판과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민사재판에만 있는 등장인물은 원고랑 피고입니다. 이 원고는 이 법원에다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장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소장을 받은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이 나온다면 형사재판이고요. 원고나 피고가 나온다면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민사재판의 순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과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소장이라는 걸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소장이라는 것은 원고가 법원에다가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제시하는 걸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원고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기하는 것부터 민사재판의 시작이다. 아까 형사재판은 고소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자, 두 번째, 이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그 소장이 피고 측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 측도 이 소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고가 뭐 폭행을 당해서 그 폭행 치료하는데 뭐 1억이 든다. 1억을 변론해달라 하면서 소장을 제기하면 피고 측에서는 1억은 너무 과하다. 난 그냥 한 대 때린 건데 1억 너무 과하다. 그렇게 다시 반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증거 제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랑 피고가 자신의 의견을 판사에게 말하는 게 증거 제출 변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원고 측의 의견도 듣고 피고 측의 의견도 들었으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반드시 원고나 피고가 지켜야 됩니다. 분쟁이나 권리 다툼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이 원고나 피고 당사자들은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해서 원고에게 준다라는 게 판결,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재판에는 형사재판, 민사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들도 많은데, 가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을 가사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다른 아이를 뭐 입양해서 친자 소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유산을 가지고 다툰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사재판에 해당이 되겠죠. 선거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것인데요. 선거에서 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물을 줘서 당선이 된 거였어요. 뭐 그러면 이제 당선이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래 당선됐던 사람이 재판을 열 수가 있겠죠. 그건 뇌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재판을 선거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아니면 청소년이 저지른 잘못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받는 재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재판이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재판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치킨집을 열었는데 알바생들도 고용하고 치킨집을 열었는데
선생님 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구청 직원들이 오더니 위생 이거 막 지적하면서 어, 영업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위생 이렇게 잘 관리했는데 영업 정지 받는 건 억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재판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열리는 재판이 행정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권이 독립돼야 된다. 아까 사법이라는 게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사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법권이라는 거는 행정권,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독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관, 판사들의 뭐 승진을 가지고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당연히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공정해야 된다 해서 사법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국가의 다른 권력들과 독립되어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과 법관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공개재판주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개재판주의는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재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겠죠. 모든 재판이 공개 재판이 되진 않습니다. 뭐 피해자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에 관련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재판에 뭐 증거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신급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법원을 상급 법원 그리고 하급 법원으로 나누어서 이제 밑에 하급 법원부터 판결을 시작해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신급 제도입니다. 이 잘못된 하급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상급 법원으로 점점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받는 재판을 1심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항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법원인 2심 재판을 하는 곳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받게 되고요. 자, 이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상고라는 것을 통해서 대법원으로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3심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이런 걸 상고라고 부르고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심, 2심, 3심 재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2심 재판부터 그냥 고등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번만 재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